선생님께서 30% 정도의 이게 차이가 나는 사람 만나면 좋다 했잖아요. 그분이 나를 끌어주고 내가 또 따라가고 배우면서 따라가고 이게 좋은데 그 30% 굉장히 막연해요.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 이분이 나보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평균치가 30%예요.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낫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따라가야 돼요. 허걱대면서 따라가고 이 사람은 계속 끌어주고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같이 사는 부부가 아니라 같이 사는 도반이 아니라 주종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헛되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뭔가 같이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하나만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0%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나보다는 30% 낫고 어떤 면에서 내가 30% 낫고 했어요. 이걸 주고받고 해서 전체 평균치를 했을 때 그래도 내가 보니까 30% 나은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분이 이건 또 내가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계속 다니잖아요. 그죠? 다니는 건 왜 다닐까요? 아직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 딱 갖춰서 내가 보면 사람을 면담을 할 때 보면 이미 그 사람을 면접 보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우선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나는 뭘 갖춰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적어도 우리는 어떤 부분으로 우리는 함께 이 좌표를 놓고 가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을 막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 갖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거 보니까 그 공부하는데 또 다른 면은 뭔가 아닌 것 같아.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또 만나게 되고 이래서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지금까지 그걸 공부로 잡고 어떤 분이 부족했던가 이걸 잡지 않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볼 때는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평가가 아니라 저 사람 만났을 때 나하고 뭔가 어떤 부분에서 서로가 맞지 않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또 저 사람이 원하는 건 이 그림인데 나는 그 사람의 그림에서 나는 이게 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든가 이걸 해서 서로서로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런 과정이죠. 나를 하나하나 갖춰가고 이 사람 볼 적에는 내가 이 부분이 좋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 근데 이 사람 만날 때는 또 저 부분은 이 사람한테 없는 또 이 부분이 있지만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지금 사람을 알고 싶다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알아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사람을 알러 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맞니 아니니 사람이 되니 안 되니 이걸로 평가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 만나보면서 그래 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이제 나는 알았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는 어떻게 적어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럼 대화가 통할 때 우리는 어떤 쪽으로 대화가 통해야 되는지 만났을 때는 우리가 서로 생각을 꺼내고 우리 이런 방향 가보자든지 이게 서로서로 해서 이 사람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써야 돼요. 이거 서기까지 만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서는 공부를 안 하고 사람만 만나러 다닌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평가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고 사람을 다 만나보고 오케이 내가 마지막에 나의 분별의 잣대가 섰을 때 그때 사람 만나면 제대로 된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놓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 공부다.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각하면 나중에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서로가 딱 맞는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콩깍지가 씌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알아본다 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얘기하거든요. 나는 첫눈에 저 사람을 알아봤다고 얘기하고 나는 첫눈에 저 사람이 나의 반쪽인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 실패했어요. 겉으로 본 거는 그 사람이 우리가 대화를 안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첫눈에 보고 그 사람이 외모라든가 어떤 하나의 행동만 보고 우리는 좋아가 막 따라갔던 거죠. 막상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혼하는 자체를 굉장히 막 실거지약 중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어쨌든 저 사람하고 뭔가를 끝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닌 것도 막 계속해서 억지로 맞춰가면서 노력도 해보고 해봤지만 결국은 그 노력을 해도 결국은 서로가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상대가 첫눈에 반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거기 첫눈에 반해서 만났더라도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옛날에 주었던 게 뭐냐? 약혼 기원을 주었던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
그 약혼 기간 동안에 서로 상대를 알아라는 거죠. 알아서 이 사람을 대화도 해보고 이 사람이 나와 원하는 그런 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에서 나는 이런 쪽으로 나는 세상을 살고 싶어요. 그 사람 상대는 나는 이런 쪽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 앞으로 뭐 예를 들면 가족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는 일을 하는데 당신 내조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서로 맞벌이를 할 것인가. 나는 사회에 진출할 것인가. 등등등. 이런 걸 서로 상대한테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맞추지 않다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는 어머 나는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상대는 당신 나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왜 갑자기 그걸 하려고 하나. 이런데 다 서로가 불편해서 이게 나중에 엇박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거는 이 사람은 약혼 안 했지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런 면을 보고 저런 면이 있구나. 오케이, 이 사람 통해 저런 면이 있구나. 그걸 다 보고 내 공부를 삼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했던 약혼 기간을 주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보고 사람을 만났다가 우선 급하니까 나는 빨리 결혼부터 해야 돼. 그래서 결혼 정보회사에 다들 등록해서 어쨌든 결혼하려고만 막 달라드는 거죠. 아니요. 정보회사에서는 사람들한테 많은 인연을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 저 상대 어떤 면이 나는 저 상대가 내가 나아 보이고 어떤 저 상대가 불어 보이고 저 상대 거꾸로 나한테 이럴 말을 했는데 나는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름이 좋다고 했는데 나는 그럼 어떤 쪽으로 내가 실력 발휘를 해볼까? 등등등. 이런 말들을 가지고 내가 다들 내한테 갖춤을 재료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무조건 상대 면접만 봐. 자꾸 보고 맞니 아니니 맞니 아니니 이것만 따졌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강의 속에서 그래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 보내준다는 거죠. 근데 과연 계속 보내주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주다 보면 나는 나이는 늙어가요.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미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한참 결혼해서 나는 멀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그만큼의 나는 마이너스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조차도 내가 어떤 성장을 해서 내가 뭔가 마인드를 갖춰져 있다면 오히려 더 성숙돼 있겠죠. 그럼 그때는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나한테 그게 맞는 인연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든 어떻게든 뭔가 사람들하고 내가 결혼했을 때는 처음은 내가 공부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혼 기간에도 이거를 맞추는 기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동거라는 것도 이 동거도 해봐도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거를 하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맞춰보고 우리 서로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결혼이란 어떤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동거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 서로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공부된 게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공부된 게 있으면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하는 거는 서로가 맞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쪽으로 세상을 펼쳐나가고 싶고 내 인생을 살고 싶다 한다면 나는 여기에 맞는 반려자를 만나야 되고 나는 또 이런 쪽으로 하고 싶으니까 나는 이런 쪽의 반려자를 나는 또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알겠습니다 하고 서로 고마움을 안고 동거를 끝내야 되는 거죠. 이때도 서로가 고마움을 안고 끝내야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라든가 내가 뭔가를 비난을 하거나 뭔가 상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면 나는 여기서 공부를 못 잡았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가 불평불만하는 상태에서 만나게 내가 다운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다고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쨌든 우리가 동거를 했든 어쨌든 우리가 친구를 사귀었든 우리 약혼하는 관계를 가졌던 했을 때 이때 서로서로 공부 잡은 많다라고 한다면 서로서로 고마운 상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서로 같이 나중에 결혼을 안 하더라도 서로서로 친구로서 만나더라도 서로서로 만나서 서로서로 끌어주고 뭔가 도움도 되는 상대가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성 간의 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서로서로 도움을 안 주고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니고 우리 서로서로 이성 간의 우정이야. 아니요? 뭐가 우정이고 뭐가 사랑인데. 우정도 우리는 이런 속으로 했을 때는 서로서로 친구가 떨어질래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우정이 저는 끝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나중에는 이 우정이 결혼이란 굴레를 가지 않아도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게 친구 아닌가요? 이 친구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나한테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내 인생을 서로서로 가는데 같이 고민도 해주고 연구도 해주고 하는 이런 친구가 끝까지 가는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가 끝까지 가는 친구예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런 친구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 이것이 결국 내가 그만큼의 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죽을 때도 정말로 우리가 흔히 꿈꾸는 아름다운 죽음이 되겠죠. 그럼 내가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고서 나는 뭔가 아름다운 죽음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볼 적에는 욕심이라는 거죠. 내가 아름다운 죽음, 멋진 죽음을 내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는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롭게 한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어떤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라도 그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도 정말 그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라 한다면 누구누구와 함께해서 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이걸 줄 때 이 감사의 공들을 가지고 그래 정말 위에 가서도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서 정말 좋은 곳에서 정말 멋지게 계세요라든가 이런 했을 때 이 사람 그 추구를 안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해놓고서 나는 좋은 자리에 가기를 바래요. 또 자식도 부모들 좋은 자리에 가라고 좋은 자리에 좋은 몇 자리를만 찾고 앉아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몇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냈는가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갔을 때 이 만들어 놓은 만큼 그 사람은 거기 맞게끔 아름다운 죽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원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행을 해놨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만 바라보면 정확하게 이 아름다운 죽음은 이것이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죽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오늘날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줬는가 또 그 사람은 내 도움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서로 연구해서 간다면 이 뒤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콩깍지 정말 좋죠. 콩깍지 씌워도 됩니다. 씌워도 되지만 이 콩깍지 씌운 사람과 마치 만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끌어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역시 내가 콩깍지였구나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콩깍지로 만났지만 우리가 서로서로 잘 갖춰가서 같이 함께 멋진 친구든 멋진 가족이든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하느님도 그 가족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콩깍지에 씌워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적어도 서로서로 알아가는 이 과정은 필요하다. 저는 적어도 3년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사람을 서로서로 만났다면 서로서로 알아가는 약혼의 기간 3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급하다 보니까 약혼의 기간도 없이 그냥 바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서로 많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 약혼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알아가게 되면 나중에 이런 실수는 훨씬 덜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 아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고 당신 나한테 이렇게 도움 주는 사람이고 우리가 처음 출발했을 때 우리가 이랬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 가족을 꾸려서 우리는 요만큼 같이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로서로 성장을 이끌어주다 보니까 이 가족을 바라보는 이 범주가 커지겠죠. 커지면 거기서 말하는 세상의 환경도 그만큼 큰 환경을 주겠죠. 경제를 줘도 더 많이 줄 거고 사람도 더 많이 보내줄 거고 이렇게 해서 이 가족은 정말 멋지고 풍성한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서로 성장해서 같이 가다 보면 가족의 그림도 요만한 가족의 그림에서 우리끼리 단란한 가정을 꾸려봅시다. 이렇게 했다가 아니요. 우리는 사회에서 뭔가 더 멋지면서 더 멋지게 성장합시다. 이 그림도 서로서로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의 내가 사람들한테 존중도 받고 마지막에는 스님 말씀처럼 존경받는 일생을 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커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공부를 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오는 상대도 아 나도 뭔가 공부의 잣대로 가져오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결혼을 딱 했을 때는 멋진 출발이 되겠죠. 그렇게 될 때는 정말 두 번 다시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나는 불행했다가 아니라 당신을 만나서 우리 함께 일을 이뤄서 너무너무 행복했어라는 서로서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멋진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나중에 멋진 아름다운 노후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해됩니까?